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좋아하는 중개사법. 자, 교재 다 받으셨죠? 네. 책이 그렇게 두껍지는 않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640페이지 정도 돼요. 작년보다 한 100페이지 늘은 것 같은데. 작년 교재보다. 그게 왜 그러냐면 공법 내용이 우리 중개사법으로 넘어와서 그래요. 토지거래 해가지고 그쪽 파트가 쭉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으로 넘어와서 이쪽으로 이제 우리 과목이 양이 많아졌어요. 많아지고 교재도 좀 두꺼워지고 그래서 이제 이것을 2달 만에 끝내야 되는데 뭐 잘 따라오면 끝낼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못 따라오면 정신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 8번에 다 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이제 1, 2월 달에는 기본적인 거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간혹 가다가 뭐 빼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빼고 갔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어차피 3, 4월 달 돌아갈 때 건드려 줄 거고 5, 6월 달에는 다 건듭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렇게 해서 3번 돌아갑니다. 기본소가 3번 돌아가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복습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1년 내에 이걸 한번 하면 절대 합격 못 해요. 2개월씩 3번 이렇게 돌아가고 또 문제풀이 할 때 또 한 번 돌리고 9, 10월 달 계속 돌려서 합격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하란 대로만 하면 돼요. 하란 대로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합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뭐 마이너 못 맞더라도 97.5점은 나옵니다. 그렇죠? 항상 강조한 거예요. 97.5. 원래 100점인데 실수로 하나 틀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인간적으로. 그래서 그 출제자도 생각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갈 테니까 쭉 따라와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습해도 좋죠? 근데 이제,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예습하기가 힘들어요, 이게. 왜냐면 전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1, 2월, 3, 4월 달에는 복습 위주로 가면 돼요. 복습 위주로 가면 되고, 이제 5월 달부터는 예습이 가능합니다. 2바퀴 정도 돌면은 스스로 이제 예습할 능력이 갖춰져요. 그러니까 5, 6월 달은 예습하실 분은 예습해야도 되고, 그런 형식으로 해서 가면 되니까, 일단은 복습 위주로 공부를 하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복습할 때도 내가 밑줄 안 긋은 것도 있고 그어준 것도 있을 거예요. 이제 정확하게 공부하려면 전체적으로 다 읽어야 돼요. 밑줄 긋든 안 긋든. 그게 정상이고. 근데 이제 그걸 하기 힘들 수가 있어요. 또 읽어도 모르고. 그러면 이제 밑줄을 그어준 거 위주로 공부를 해도 돼요. 어차피 3, 4, 5, 6월 있을 시간이 있으니까. 밑줄을 그어준 거 위주로 복습을 하시고. 그죠? 그걸 읽으려고 노력하고 그래도 이제 시간이 나는 집안일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밥도 해야 되고 얘들도 챙겨야 되겠다 뭐 그러신 분들 계시죠? 그러면 시간이 없다고 또 주장하신 분 있죠? 복습할 시간이 없다고. 그러면 제목이라도 읽어야 돼. 제목.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용어 배우면 중개란 용어, 중개업이란 용어, 공인중개사란 용어 이런 용어들 제목 있잖아요. 그거라도 한번 읽어요. 시간이 없다 하지 말고. 그래도 그것도 시간이 없다 그러면 목차라도 읽어야 되겠죠. 그게 도움이 돼요. 진짜요. 왜냐하면 처음 할 때는 어느 과목이 어느 내용이 들어있는지 조차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형식으로 해서 복습하려고 노력을 했어야 돼요. 정 시간이 없다 그러면 아예 내팽개치지 말고 목차라도 읽어 두시고 그런 형식으로 해서 쭉 따라와 주시면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11월 달부터 강의 들으신 분도 있지만 지금 1월 달에 처음 오신 분들이 많으니까 제 이름 정도는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자, 저는 우리 과목이 뭐냐면 공인중개사 법령입니다. 자, 공인중개사 법령. 법령하고 실무로 구성돼. 그 책 표지에 그렇게 나와 있죠? 네. 공인중개사 법령 실무. 저는 이걸 담당하고 있어요. 자, 이게입니다. 여러분들하고 1년간 같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좋든 싫든 그렇죠. 따라와 주셔야 돼요. 근데 좋은 마음으로 따라온 게 훨씬 낫겠죠? 네. 근데 싫은데 억지로 앉아있으면 또 그것도 곤욕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법령 파트에서 원래 70% 실무가 30% 그런데 실무 쪽 내용이 지금 법령 쪽으로 다 합쳐진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쪽이 더 많이 출제가 훨씬 많이 된다고 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30문제 이상이 나올 거예요. 10문제를 보면 돼요. 원래 12문제, 28문제 이렇게 보통 출제가 되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30문제, 10문제 이런 형식으로 해서 4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를 보시게 되면은 435페이지까지가 법령 파트예요. 자, 그러면 책 분량을 보면 그러죠? 뭐가 더 훨씬 많아요?
법령 것들가 훨씬 많죠. 그래서 이제 실무 쪽은 아무래도 뭐 10문제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한 9문제, 8문제까지도 나올 수 있고, 이쪽이 이제 30문제, 32문제까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 분량이 그래서 그쪽이 훨씬 많이 쓰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쭉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이제 실무 쪽 내용이 이쪽으로 많이 합쳐져 가지고 이쪽이 훨씬 더 출제가 많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쭉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나머지 내용들이야 뭐 공부 방법이랄지 이런 것은 다 앞에서 이야기했을 거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야기하면은 이 우리 중개사법은 세세하게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토시 하나까지 심지어 이런까지 공부를 해야 돼요. 다른 과목하고 틀려요. 그래서 이제 공부하는 방법이 과목마다 약간 차이가 있다는 걸 알고 들어가야 되고, 그렇죠? 세세하게 해야 되고, 토시 하나까지 알아야 될 내용들도 있어요. 용어 같은 것은 그대로 알아야지만 문제를 풀어요. 그러나 못 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이제 내용은 다 아는데 그래서 문제가 점수가 안 나온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세세하게 봐주셔야 되고, 그렇고, 자, 그러면 이제 진도 나갈게요. 거기 20페이지를 봐주시면 됩니다. 자, 20페이지. 20페이지 폈습니까? 예, 좋아. 총칙. 자, 오늘 총칙을 다 끝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쭉 따라하시면 되는데, 가장 먼저 뭐가 나오냐면, 우리 과목이 공인중개사법이라 그랬잖아요. 공인중개사법은 뭐가 나옵니까? 재정 목적이 나옵니다. 재정 목적. 이 중개사법은 크게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제정이 됐어요. 첫 번째 뭐냐? 공인중개사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뭘 제고한다 했습니까? 전문성 제고입니다. 이거 전문성 제고.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색깔 있는 부분이 법 조문이고, 그 조문을 밑에 1번, 2번, 3번 해설을 해놨죠. 그래서 전문성 제고가 첫 번째. 두 번째가 뭐냐면 부동산 뭐라 그랬어요? 중개업입니다.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한다. 건전하게 뭐한다? 육성한다. 그러면 여기서 주의할 것이 부동산업이라고 했습니까? 부동산 중개업이라고 했어요. 중개업. 그 중개에다 동그라미 주세요. 제목이에요. 이제 시험에 부동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한다. 이렇게 약간 변형해서 출제를 해. 그럼 그 지문은 맞아요? 틀려요? 틀려. 부동산업하고 중개라는 건 속의 알선이거든요. 이걸 건전하게 육성한다. 그래서 동그라미 치는 것은 나중에 문제하고 다 직결이 돼요. 그 지문을 바꾼다고. 괜히 내가 동그라미 치는 게 아니에요. 그 지문을 살짝 바꿔서 출제가 되니까 중개에다 동그라미. 자, 동그라미 칠 때는 어떻게 쳐주셔야 됩니까? 진하게. 그렇지, 진하게. 좋았어요. 자, 진하게 쳐야 돼. 자, 아주 좋았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가 나옵니까요? 국민경제에 이바지한다. 국민경제에 뭐다? 이바지. 그래서 이바지입니다. 이바지. 자, 이거 세 가지. 자, 어차피 시험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출제를 해. 약간씩 비틀어가지고 출제를 하니까 이것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보면 20페이지, 21페이지 밑에 해설을 많이 달아놨죠? 네. 해설은 볼 필요 없어요. 이 파트는 해설 볼 필요 없어요. 이 제목만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돼요. 됐어요? 네. 이거 시간 낭비입니다. 이 파트만큼은 해설은 전혀 볼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제목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중개사법 제정 목적 몇 가지? 끝. 자, 근데 이거 세 가지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막상 문제 내놓으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반은 틀려나가. 그죠? 안 그럴 것 같죠? 예, 저건 뭐 공부할 거 있다고 그러지만 막상 문제 놓으면 틀려나가요. 왜? 틀리게 냈거든, 졸제자들은. 그래서 이제 막 섞어 놔버리면 정신 못 차려. 한 일주일만 지나면 전혀 못 잡아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정확하게 공부를 해주시면 돼요. 끝. 자, 2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22페이지 제목이 뭐가 나와 있습니까? 법령이란 말이 나와 있죠. 법령 동그라미 쳐서요. 제목에서 법령. 자, 법령 동그라미 쳤어요. 네. 자, 이건 기초니까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
법은 어떻게 구성했느냐? 첫 번째가 공인중개사법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우리가 이제 배운 과목이 이거죠? 이걸 법률이란 말을 쓰고 있어요. 법률. 법률. 자, 그 법 옆에다가 법률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법률. 자, 법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공인중개사법 뭐가 나옵니까? 시행령이 나옵니다. 시행령을 달리 표현해서 뭐라 그래요? 대통령령. 줄여서 대령. 이렇게 표현해요. 줄여서 대령. 자, 대통령령.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밑줄 그으세요. 시행령이 이꼬로 대통령이다. 시행령이 이꼬로 대통령이다. 자, 시행령이 이꼬로 뭐다? 대통령령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공인중개사법 뭐가 있습니까?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시행규칙을 달리 표현해서 뭐다? 국토교통부령. 자, 시행규칙 이꼬로 국토교통부령이다. 이렇게 밑줄 그으세요. 자, 그럼 법이 법률이고 시행령이 뭡니까? 대통령령. 시행규칙이 국토교통부령. 흔들리면 안 돼. 자, 법이 법률이고 시행령이 대통령령이고 시행규칙이 국토교통부령이다. 개념 잡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한 달 지나서 물어보면 국토교통부령도 시행령이라고 대답하고 대통령령도 시행령이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태반이야. 한 달 후에 물어보면 잊어먹어. 그렇죠? 그럼 지금 물어보면 다 알죠. 시행령이 뭡니까? 대통령령. 시행규칙이 국토교통부령. 자, 이 자체가 시험 나오진 않는데 이제 어떤 내용이 어디에 규정되어 있느냐 이런 거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어떤 내용이 어디가 들어있느냐. 예를 한번 들어보면 우리가 이제 뭐 11, 12월에 때 뭐 강의 들으면 알겠지만은 뭐 전속중개계약서 확인 설명서는 법에 정한 서식들이 있죠. 이 서식이 어디가 규정되어 있느냐 이런 거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어디가 들어있을 것 같아? 한번 찍어봐. 예, 그래, 시행 규칙에 들어있어요. 이런 거 시험 나올 수 있다고. 그래서 이제 이것이 그래서 이걸 필요한 거예요. 문사였어요? 그래서 법이 법률이고 시행령이 대통령령이고 시행규칙이 국토교통부다. 일단 그 정도. 이거 흔들면 안 되고. 자, 이 시행령이 대통령령, 시행규칙이 국토교통부령. 됐어요? 예. 그 다음에 이걸 묶으세요. 1번하고 2번 세 가지, 3번까지 묶어갖고 공인중개사법령이라고 적어보세요. 이 공인중개사법령. 자, 우리 법령, 공인중개사법령. 공인중개사법령은 법하고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적었어요? 오, 좋아. 그 다음에 이제 넓은 의미 법령 그러면 두 가지가 더 들어가요. 넓은 의미 법령 그러면 두 가지가 더 들어가는데, 자, 오른쪽 페이지 4번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자, 조례. 자, 조례. 이 조례를 따른 규정들이 우리 과목에서 또 있어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는 우리나라에서 크게 몇 가지로 분류가 돼요? 두 가지. 광역자치단체하고 뭐다? 기초단체. 광역자치단체를 어디로 말해요? 광역자치단체가 있고 기초단체단체가 있잖아요. 광역자치단체는 어디로 말해요? 시, 도. 기초단체단체는 시군구. 그럼 여기서 시도 할 때 시는 어디로 말해요? 특별시하고 광역시를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시는 일반시, 아산시를 할지 뭐 천안시, 일반시들을 말해요. 자, 이 자치단체는 상식으로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모르신 분이 의외로 많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한 거예요. 그죠? 네. 공부 안 해도 이건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이잖아요. 그죠? 아니, 자치단체 선거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의외로 많아. 가르치다 보면. 그래서 이제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지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데 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자치단체 조례를 따른 규정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그 아파트 중개해주고 중개보수 받죠? 네. 중개보수, 중개수수료, 그걸 중개보수라 그래요. 그러면 이때는 법에 따라서 받는 게 아니에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따라서 받는 게 아니라 뭐에 따라서? 조례. 조례에서 0.4만 받아라. 0.5 고배하고 받아라. 이게 조례에서 나온 규정이에요.
5억짜리는 0.4만, 요율이 0.4다. 이렇게 규정된 것이 다 어디서 나와? 조례. 시도 조례에서 나와. 시도 조례. 그러니까 여러분 천안 같으면 충청남도 조례. 거기서 이제 몇 퍼센트 받아라고 규정이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주택, 중개, 보수, 요율 이런 것은 뭘 따른다? 조례. 조례에서 얼마 받으라고 규정이 돼 있다는 거지. 그렇죠? 주택, 중개, 보수, 요소. 그래서 여러분 그 양가리 2번 두 번째 줄. 양가리 2번 첫째 줄 보면 주택, 중개, 보수, 요율이라는 단어 있어요? 네. 거기 따위 줄 보시면 돼요. 이건 조례를 따른 거예요. 법에 따라서 받는 게 아니에요. 조례에 따른 규정에 따라서 적용된다. 그 옆에 그 다음에 또 무슨 수수료가 있어요? 그것도 밑줄 그으세요. 행정수수료라는 건 뭐냐면 관청에 납부해야 할 수수료예요. 우리가 뭐 동주민센터에서 뭐 주민등록 등본 하나 떼면 돈 달라 그죠? 네. 이런 걸 행정수수료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중개업 하려면 그냥 합니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고 해야 돼. 이제 그 천안시에다가 중개업 하겠다고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 수수료를 납부해야 돼. 이거 행정수수료입니다. 그래서 행정수수료인데 이것은 이제 행정수수료란 말을 써요. 그러면 예를 들면 등록을 신청할 때 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을 할 때 수수료를 납부를 해 주셔야 돼요. 이거면 이 수수료 납부 규정도 법에 따라서 납부해야 돼요. 조례에 따라서. 조례. 이것도 조례요. 이제 우리가 한 바퀴 도시면 알 거예요. 6가지가 있어요. 조례에 따른 규정이 이제 수수료 내용이. 이제 앞으로 배워갈 거고 이 두 가지는 전부 다 조례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됐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제목 읽으세요. 뭐라고 나왔어요?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 대리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자, 매수신청 대리 밑줄 그어보세요. 워낙 기니까 제목이 워낙 기니까 매수신청 대리 밑줄 그었어요? 네. 그러면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 여러분이 중개업소 사장을 뭐라고 표현을 해요? 아니, 개업공인중개사. 좀 이따 배울 건데 개업공인중개사라 그러죠? 네. 그럼 이분들이 중개업만 해요? 겸업할 수 있어? 겸업을 할 수 있어. 겸업할 때 경공매, 매수신청 대리. 매수신청 대리라는 단어 나와 있어요? 네. 그 말은 직접 경매 물건을 법원에 가서 낙찰 받아주고 수수료 챙긴다 이 말이에요. 일반인들은 잘 모르니까. 경매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개공이 직접 경매 참가해서 낙찰 받아주고 수수료 먹는 거예요. 이때 이 규칙을 따라서 하게 돼 있어요. 이 규칙에 보면 보수 얼마가 달라 뭐 이런 규정들이 다 나와 있어요. 이해됐어요? 네. 이때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규칙이 적용돼. 겸업할 때. 뭔 소리였어요? 네. 경공할 때.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우리 법령을 구성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공인중개사 법령이란 말은 이제 넓은 의미 이 5가지가 다 들어가고 공인중개사 법령 그러면 위에 3가지. 자, 그러면 여기서 잘 봐보세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이 내용들이 우리 법이 이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고 이 내용을 다 공부를 해야 돼요. 이제 앞으로 책 속에 다 들어 있어요. 시험범위에 들어갑니다. 다. 그러면 이것만 공부를 한 게 아니라 또 추가로 또 공부할 거 또 있어요. 뭘 또 공부를 해야 돼요? 시험 보려면. 이 내용, 이 규정된 내용만 공부한 게 아니라 또 뭐 추가로 공부할 거 있어요. 조례는 판례. 잘못 나왔죠? 아주 좋았어요. 판례까지 공부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 판례는 이 단원별로 이제 그 책 속에 다 들어있어. 기초교재에는 판례가 별로 없었죠? 근데 이제 기본서는 판례들이 기본서에 다 실려 있으니까 내가 하라는 것만 하면 돼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이제 공부는 완벽하게 됩니다. 완벽하게 돼. 그래서 완벽하게 해야지 97.5점이 나오지.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이렇게 쭉 해 나가면 된다. 되게 쉽죠? 좋아. 그 다음에 이제 그 3번을 보시게 되면 이제 뭐가 나와요? 자, 우리 중개사법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법이냐 이겁니다. 자, 이 법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법이냐. 이걸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 법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법이냐.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그 법을 분류할 때 일반법하고 특별법 이렇게 분류한 거 알고 계세요? 네. 또 이렇게도 분류하죠?
공법, 사법, 중간법 이렇게도 분류하고 또 국내법하고 국제법 이렇게도 분류하고 또 실체법하고 절차법. 이건 옛날에 그 사회 공부할 때 다 배웠어. 초중고 할 때 사회 배우잖아요. 그 법과 정치할 때 그 정도는 나올 거예요 아마. 그렇죠. 다 잊어먹어서 그렇지. 그래서 굳이 법을 안 배웠더라도 우리가 초중고만 나오면 다 들었던 내용이에요. 그죠? 그럼 이제 일반법하고 특별법 중에서 우리 중개사법이 일반법에 들어가느냐 특별법에 들어가느냐 이제 이걸 공부를 하는 거예요. 어디 들어갈 것 같아요? 둘 다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상대적 개념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이게 일반법이나 특별법이나. 그래서 부동산 중개하고 중개업에 관련돼서는 일반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은 일반법은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법이에요. 특별법은 특정한 사람이랄지 특정 지역이랄지 특정 사항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법을 특별법이라고 해요. 그죠? 그러면 왜 일반법이냐면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신 분들이 있어 없어? 있어요. 이분들은 누구나 우리 중개사법을 적용받아. 지역의 관계 뭐 서울에서 중개업을 하든 대전에서 하든 부산에서 하든 중개업에 종사하신 분들은 누구나 우리 중개사법을 적용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일반법이 중개업에 관해서는. 근데 뭐하고 비교하면? 민법하고 비교하면 특별법이 됩니다. 자, 민법하고 상법하고 비교하면 우리 중개사법이 어디에 들어가? 특별법에 들어갑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특별법은 특정한 지역, 특정한 사람에게 적용된다 그랬죠? 이렇게 생각해봐. 민법은 개인 누구에게나 적용되죠? 우리나라 일반인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법이 민법이야. 근데 중개사법은 중개업에 종사하신 분들의 적용받고 있죠? 그러면 범위가 줄어들어 안 줄어들어? 줄어들죠. 그러니까 민법하고 비교해서는 무슨 법이다? 특별법. 상법하고 비교도 마찬가지. 그러면 왜 일반법이나 특별법을 나눠요? 뭐 실익이 있으니까 구별 실익이 있으니까 나누겠죠. 왜 나누냐면 특별법 우선 원칙 때문에 그래요. 무슨 우선 원칙? 들어보셨죠? 그럼 이제 민법 규정하고 민법 규정이 있고 중개사법 규정이 같으면 좋은데 다른 규정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느 법을 따라야 돼? 특별법, 중개사법을 따라야 돼. 이것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볼게요. 뭐 배웠든 안 배웠든 관계없어. 민법에서 쌍방대리 못하게 돼 있어요. 양쪽으로서부터 대리권 받았고 혼자서 계약하는 거 쌍방대리. 근데 본인이 허락이 있으면 되죠. 11, 10월에 배우시면 기억날 거예요. 쌍방대리를 못하게 되는데 본인이 쌍방대리 해도 좋다 그러면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개인들이 쌍방대리 할 수는 있다고 허락받으면. 근데 우리 중개업에 종사하신 분들은 허락을 받아도 쌍방대리 해 못해? 못하게 돼 있어요. 법에서. 그럼 민법 규정하고 민법에 규정된 쌍방대리 규정하고 우리 중개사법에 규정된 쌍방대리 규정하고 틀리죠? 그러면 중개업에 종사하신 분들은 어느 걸 따라야 돼? 특별법은 중개사법을 따라야 돼. 그러니까 중개업에 종사하신 분들은 허락이 있어도 쌍방대리 하라 하지 말라. 원리가 이런 구별 실익이 있기 때문에 구별하는 거예요. 됐어요? 또 하나. 자, 우리 중개사법에 규정이 없는 것이 있어요. 우리 중개사법에서 모든 내용을 다 규율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은 민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것 때문에 구별을 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우리 법에 규정이 있는 것도 있지만 없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나중에 배우면 손해배상 책임 같은 거. 자, 손해배상 그 소멸시효 규정이 있거든요. 시효.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이런 것은 민법에 따라서 받게 돼 있어요. 우리 법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됐어요? 네. 예, 그런 것 때문에 구별을 합니다. 하여튼 민법하고 상법하고 비교하면 우리 법이 무슨 법이다? 특별법. 중개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일반법. 자, 밑줄 그어드릴게요. 거기 법적 성격 나와 있어요? 네. 자, 제목에 보면 중개업에 관한 무슨 법? 가로 안에 뭐라 했어요? 일반법. 자, 거기 밑줄 그으시고 기본법, 일반법 밑줄 그으시고 내용은 첫째 줄, 두 번째 줄만 밑줄 그으세요. 이 법은 법의 명칭과 제정 목적을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중개 및 중개업의 분야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했죠? 일반적,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법이다. 중개업에 종사하신 분들은 두루 우리 중개사법을 적용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죠? 네. 자, 되게 쉽죠? 그 다음에 2번 제목은 밑줄 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민법하고 상법하고 비교하면 우리 법이 어느 법이다? 특별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는 그 예를 들어온 거 손해배상 예를 드는데 볼 필요 없고 맨 밑에 줄 밑줄 보세요. 자,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후단. 자, 법 몇 조라고 나왔어요? 거기서부터 밑줄 보세요. 30조 손해배상 규정인데 거기 계약권의 중개 행위상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민법보다 우선하여 법을 적용하고 자, 그러니까 손해배상이든 아까 쌍방대리 규정이든 우리 중개사법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예. 그리고 뒷페이지도 첫째 줄 두 번째 밑주세요. 중개사법에 뭐가 없는 것은 규정이 없는 것은 민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렇지만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구별을 하는 거야. 특별법 우선 원칙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저촉되면 중개사법을 먼저 적용받고 또 중개사법 규정이 없으면 민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그것 때문에. 됐어요? 그 다음에 3번 뭐라고 했어요? 중간법. 중간법을 달리 표현해서 혼합법 또는 사회법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같은 개념은 같이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무엇을 중간이라는 거예요, 이건? 공법하고 사법. 사법의 중간이다. 공법하고 무엇의 중간이다? 사법의 중간이다. 그래서 중간법이라 그래요. 자, 법을 분류할 때는 일반법, 특별법 이렇게도 분류하지만 공법, 사법, 중간법 이렇게도 분류하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 법은 중간법에 들어간다. 또는 사회법에 들어간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공법은 주로 누구하고 관계를 규율한다고 배웠어요? 국가하고 개인. 사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그럼 공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형법이랄지 뭐 이런 게 다 공법 종류에 들어갑니다. 여기는 민법, 가장 대표적인 사법이 민법. 그렇죠? 민법은 채권자하고 채무자, 매도인하고 매수인, 임대인하고 임차 이런 관계를 주로 규율하는 법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공법은 주로 강행성이 강합니다. 강행성이 강하고 여기는 합의를 원칙으로 한 임의성이 강합니다. 자, 근데 우리 중개사법은 공법도 아니고 사법도 아닌 중간 형태의 법이다. 무슨 형태의 법이다? 중간 형태의 법이다. 그러면 왜 중간인가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이제 우리는 앞으로 이걸 가지고 다 강의가 이루어져요. 지금 책판에 적는 것 갖고 이루어지는데, 자, 처음 오신 분들 이게 뭘 것 같아요? 건 동그라미가 뭘 것 같아요? 건물. 앞으로 1년 동안 건물입니다. 처음 오신 분들 계시죠? 건물. 건 동그라미 치면 건물. 그러면 갑소유 건물이다 이 말이에요. 누구 소유? 갑소유.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게? 의가 뭐예요? 의뢰인. 자, 중개업소에다가 팔려고 내놓으면 매도 의뢰인. 임대하려고 내놓으면 임대 의뢰인. 의뢰인입니다. 의뢰인. 맡기는 사람, 의뢰한 사람. 자, 그러면 A가 누구냐? A가 개업공인 중개사입니다. 개업공인 중개사는 중개업소 사장이라고 이야기했죠? 개공. 줄여서 개공이라 그래. 개공. 개업공인 중개사 줄여서 개공. 됐어요? 그러면 중개 의뢰를 맡기죠? 팔아달라고? 그렇게 맺는 계약을 무슨 계약이라 그래요? 중개 계약이란 말을 쓰고 있어요. 처음 하신 분은 이거 잘 몰라요. 자, 의뢰인하고 중개업소 간에 맺는 계약을 무슨 계약? 중개계약. 이걸 무슨 계약? 중개계약. 중개계약이란 말을 써요. 뭐 당장 기억이 안 되더라도 한 바퀴 돌면 다 알게 돼. 한 50번은 나와. 조금 거짓말 보태서. 그러니까 자동 알게 돼. 이걸 중개계약이라 그래요. 그러면 중개계약을 맺을 때 이것은 합의에서 이루어지죠? 네. 의뢰인하고 개공.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것은 공법적 요소로 봐야 돼요? 사법적 요소? 사법적. 계약에 이르는 사법적 요소입니다. 민법은 개인과 개인, 사법적. 이해되세요? 네. 사법적 요소예요. 그럼 중개계약 맺을 때 나중에 거래 끝내주고 돈 달라고 할 수도 있지만 미리 보수 약정을 할 수 있거든요. 중개보수. 이거 중개해주면 보수 얼마 주겠다 알았다. 합의할 수 있죠? 네. 보수 약정할 수 있어요. 중개 보수 약정을 하는데 개공을 많이 받으려래요? 적게 받으려고 해서. 그래서 초과 약정을 해서 받았다고 가정을 해봐. 수령을 했다. 받으면 우리 법에서 많이 받게 돼 있어요? 못 받게 돼 있어요? 못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 제재를 부과합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 제재를 가해요. 이 제재가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벌칙 무겁죠? 그럼 이 제재 규정, 이것은 공법적 요소야. 이 형법 같은 경우 보면 공법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뭐 남은 물건 훔치면 절도고 거기에 대면 징역 벌금이 규정돼 있어. 몇 년이하고 몇 년 이런 징역. 제재 규정이 많죠. 이런 거 다 공법적 규정이거든요. 이게 공법적 규정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과목에서는 이렇게 합의를 원칙으로 한 규정도 많고, 하나 예를 든 거요. 합의한 것도 많고, 또는 잘못하면 처벌 규정도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그래서 우리 과목에 이제 이 처벌 규정이 많아. 이런 규정이 혼합돼 있다 그래서 혼합법, 중간법 그래요.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중간법, 혼합법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맺는 걸 중개계약. 이해됐어요? 네. 그럼 이건 무슨 계약이요? 갑하고 을하고 이제 중개해줘갖고 둘이 이렇게 계약을 맺어서 갑하고 을과는 맺는 계약을 무슨 계약? 거래계약이란 말을 써요. 매매계약도 거래계약이고 임대차 계약도 거래계약이고 전세권 설정 계약도 거래계약. 그러니까 이 개념 흔들면 안 돼. 의뢰인하고 중개업소 간에 맺는 계약을 무슨 계약? 중개계약. 갑하고 을하고 맺는 계약을 거래계약. 개념 잡았죠? 자, 이거 개념이 흔들리면 안 된다. 자, 밑줄 그을게요. 3번. 3번 제목이 중간법, 혼합법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첫째 줄 공법관계 밑줄 그으세요. 공법관계에서 가로 안에 제재만 동그라미 주세요. 원리만 알면 돼. 그 자체가 시험 나온 건 아니니까. 공법관계 가장 대표적인 게 무슨 규정? 제재 규정. 이건 공법관계고. 그럼 사법관계 중개계약 동그라미. 자, 중개계약. 개인과 개인 합의. 사법관계 혼합된 중간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무슨 법 성격을 지니고 있다? 중간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자,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자, 그래서 이제 되게 쉬워요. 왜? 내가 쉽게 하거든. 그렇죠. 자,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법을 분류할 때는 국내법하고 국제법 이렇게도 분류해요. 그럼 우리나라 영토 내에서만 효력이 발생한 걸 국내법이라고 했죠? 뭐 외국에도 다 발생한 걸 국제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어디 들어가겠어요? 이 법이 미국이나 영국에서 적용되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국내법입니다. 무슨 법? 국내법. 자, 그래서 이제 첫째 줄, 두 번째 줄만 밑줄 그어놓으세요. 우리나라 영토 내에서만 효력이 발생한다. 이해되셨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법이 중개사법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감 잡았습니까? 예.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재적 목적, 법령 구성, 법적 성격 세 가지 배웠죠? 그럼 이제 그 오른쪽에 보면 예제가 하나 나와 있어요. 문제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한번 확인만 하고 들어갈게요. 1번 문제 보고 있어요? 네. 재적 목적을 물었네. 목적을 모두 골라라. 자, 기업 중개업의 건전한 육성. 맞습니까? 네. 맞고. 개업 공인 중개사 공신력 제고. 아니요.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자, 부동산 중개업의 적절한 규율은? 없어요. 없어. 국민경제 이바지는? 있었어요. 있고. 공인중개사의 적절한 규율은?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가지고 문제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답이 몇 번? 2번. 근데 이걸 이제 개수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보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이제 기억, 니은, 조합형이지만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보면 3개일 것 같기도 하고 2개일 것 같기도 이거 배우기는 배웠는데 지금은 다 맞춰. 이틀만 지나가 봐. 똑같은 문제 내놔도 못 풀어요. 뭔 사이 알겠어요? 그러면 2달 지나면 언제 배웠냐? 진짜요. 그래서 이제 이 공부란 건 그래서 반복이에요, 반복.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항상 10번은 봐야 된다. 그래서 그래야만이 전 범위를 10번을 봐야만이 응용력도 생기고 종합 문제도 풀어낼 수 있어요. 단원별 문제는 한두 번 보면 풀 수 있어요. 근데 종합 문제는 그게 안 돼.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그런 형식으로 문제가 듣고서 내가 확인했고, 자, TP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6페이지를 넘어가시게 되면 제 2절 뭐가 나옵니까?
용어 정의. 이제 용어가 나옵니다. 이제 일단 이 용어를 배우면 우리 과목이 좀 쉬워지겠죠? 기본적인 건 나오니까. 자, 그 도표가 법 조문들이요. 법 몇 조라고 나왔어요? 자, 그 제목만 읽어보세요. 어떤 용어가 나와요? 중개란 용어가 나오고 또 공인중개사란 용어가 나오고 또 중개업이란 용어가 나옵니다. 또 자, 개업공인중개사란 용어가 나옵니다. 또 자, 소속공인중개사란 용어가 나옵니다. 소속공인중개사. 또 중개보조원이란 용어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용어가 우리 이제 과목에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다루는 용어들이에요. 그죠? 네. 그럼 이제 줄여서 이 개업공인중개사를 아까 뭐라고 표현했어요? 개공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1년간 개공으로 갑니다. 개공. 그러면 소속공인중개사를 줄여서 소공으로 갑니다. 너무 길어서 쓰기도 그러고 시간이 걸려서 안 돼. 이제 일단 개공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 소공 그러면 소속공인중개사. 됐어요? 이제 하나씩 분석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중개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이 용어만큼은 토시 하나까지 다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용어를 배우잖아요. 그러면 10월달 되면 다른 것은 다 맞춰도 이걸 틀려. 10월달 되면 다 공부했으니까 다른 건 다 맞추는데 저거 틀려. 용어가 그래서 가장 또 시험도 자주 나와요. 매년 출제 안 된 적이 없어요. 출제가 되고 있고 가장 자주 틀린 거 용어니까 용어만큼은 토시 하나까지 조문을 그대로 좀 익숙하게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중개 읽어보세요. 용어. 자, 중개 용어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써요? 중개라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 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그 지문을 그대로 읽어봐. 그럼 그대로 해석해 줄게요. 그 법 3조는 우리 중개사법 3조를 말합니다. 이걸 줄이면 법정이란 말을 써요. 법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거래 당사자 간의 뭘 중개합니까? 매매, 교환, 임대차. 자, 매매도 중개할 수 있고 교환도 할 수 있고 임대차도 할 수가 있습니다.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다음에 또 뭘 중개합니까? 그 밖에 권리입니다. 권리의 득실 변경입니다. 득실 변경 행위를 뭐 하는 것이다? 알선하는 것이다. 자, 이제 그대로 해석 들어갈 거예요. 알선하는 것이 중개 개념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대로 해석 들어가요. 그럼 법정이란 뜻이 뭐라 그랬어요? 그죠? 중개 대상물은 중개할 수 있는 물건. 그러면 개공이 모든 물건을 다 중개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물건만 중개할 수 있어요? 토지, 건축물. 이건 공부 안 해도 대충 알죠? 그 다음에 그 밖에 정착물이 있어요. 그 밖의 정착물. 그 밖의 정착물이란 말은 건축물도 정착물이죠. 그럼 건축물을 뺀 나머지 정착물들. 건축물 별도로 공부했으니까.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임목이 있습니다. 임목도 중개할 수 있고 또 공장재단하고 광업재단도 중개할 수가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중개 대상물이 되는 이제 하나씩 배워 나갈 거예요. 그러면 이 속에 토지는 중개할 수 있는데 자동차는 들어 있어요? 그러면 자동차는 중개해 못해? 못해. 선박은 안 됩니다. 자, 자동차는 중개 못하고 선박도 못하고. 자동차는 등록증에 보면 자동차 소유자가 누구라고 나와 있죠? 네. 공시가 되고 있지만 안 돼. 선박도 20톤 이상은 등기를 하게 되는데 안 돼. 그죠? 그럼 항공기 중개할 수 있어요? 아니요. 항공기. 하나 중개하면 돈 될 것 같은데. 평생 먹고 살 것 같은데. 워낙 비싸서. 안 되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금전은? 안 돼요. 안 돼요. 이 속에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이제 이런 거 다 안 되는 것들. 자, 그래서 이제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이 이런 물건만 중개가 가능하다. 뭐 원리가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어디다 밑줄 그냐면
자, 26페이지 양가로 1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습니까? 그 법 3조 규정에 한 중개 대상물 나와 있습니까? 밑에 두 줄을 적었어요.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그다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거래 괄호 안에 임목, 강압조당 나와 있습니까? 그것이 중개 대상물이다. 그것만 내가 체크하라는 것만. 그러니까 체크하라는 거 위주로 공부해도 돼요. 어차피 안 한 것은 3, 4월 달에 또 건드려 드릴 테니까. 됐죠? 예. 지금부터 욕심 부릴 필요는 없고 그렇게 또 하면 되니까. 이제 이게 중개 대상물이란 거. 그러면 이런 것은 중개할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어. 이제 자동차, 선박, 항공기, 중개 이런 거는 안 된다고 그 밑에다 적어 놓으면 돼요. 그 여백에다 적어 놓으면 돼. 내가 적으라면 자기 없는 건 내가 적으라 할 거예요. 있는 것은 밑줄 그으면 돼. 있는 걸 굳이 필기할 필요는 없고. 자, 중개대상물 적었어요? 좋았어요. 자,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는 누구를 말하겠어요? 거래 당사자? 자, 갑하고 을을 말합니다. 이게 아까 건물이라 그랬죠? 갑하고 을이 거래 당사자야. 그럼 이제 매매 중개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물건 사고 파는 거죠? 네. 교환은 물건을 바꾸는 거죠? 네. 임대차는 유상으로 빌려주고 빌려 쓰는 거죠? 네. 그러면 매매 교환 임대차는 중개 가능합니까? 네. 그러면 거래 당사자는 한번 보세요. 매매 같으면은 매도인하고 누구? 사는 사람을 매수인이라 해. 파는 사람을 매도인. 교환은 쌍방을 말합니다. 교환당은 쌍방 이렇게 표현하고. 임대차는 내준 사람 뭐라 그래? 임대인. 들어간 사람을 임차인 이렇게 표현해요. 그 다음에 전세권도 중개할 수 있거든요. 이 속에 들어있어요. 그럼 전세권은 전세를 내준 사람을 뭐라고 표현해요? 전세권 설정자란 말을 써요. 자, 이걸 모르신 분이 의외로 많아요. 공부 안 하신 분이 잘 모르더라고. 그죠? 지금 여기 계신 분도 그러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죠? 어제도 다른 학원에 가니까 거기는 11, 12월 강의 안 했거든요. 1월부터 강의 들어갔는데 몰라. 이거 모르는 사람 많아. 그 태반이 모르더라고. 내준 사람이 전세권 뭐다? 들어간 사람이 전세권. 이게 뒤바뀌면 안 된다고. 안 배우면 이것도 모르지. 이 사람이 전세권자인지 알지. 그죠? 전세권자 그래요. 그러면 지상권은? 그래, 지상권 설정자, 지상권자. 이분들이 거래 당사자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른쪽 양가로 2번 거래 당사자 나와 있어요? 네. 자,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까지 밑줄 보세요. 매매는 매도인하고 매수인. 교환은 쌍방. 자, 임대차는 임대인하고 임차인. 지상권은 지상권 설정자하고 지상권자. 나와 있어요? 자, 거래 당사자 개념. 거기만 밑줄 긋죠? 네. 그럼 거래 당사자 간어. 거래 당사자 간어. 갑하고 을 간어. 뭘 중개한다는 거예요? 매매, 교환, 임대차. 그럼 매매, 교환, 임대차는 물권입니까? 채권입니까? 그죠? 자, 매매, 교환, 임대차는 물권 종류에 들어가요? 채권에 들어가요? 채권입니다. 채권. 민법에서 채권편에서 배우잖아요. 채권 행위라 그래요. 자, 이거 중개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봐보세요. 그러면 이것만 중개한 게 아니라 뭐 또 중개하느냐? 그 밖에 권리를 중개할 수 있어요. 권리. 그러면 여기서 그 밖에 권리가 뭐예요? 민법상 권리를 말해요. 민법상 권리. 그럼 민법상 권리들이 많죠? 그럼 모든 권리를 다 중개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중개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권리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는 공부할 때 중개할 수 있는 권리가 뭐고 없는 권리가 뭐냐 이걸 공부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이제 민법상 권리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오늘은 다 할 수는 없고 오늘은 기본적인 것만 할게요. 봐보세요. 소유권은 중개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지상권도 중개할 수 있습니까? 네. 지역권도 가능해요? 네. 예, 전세권도 할 수 있어요. 자, 이걸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죠? 네. 그러면 이건 용익물권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까? 담보물권이란 말을 쓰죠? 용익물권.
영익물권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영익물권이라는 뜻이 뭐예요?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제 어떻게 중개를 하느냐? 예를 원리는 같으니까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이 득이란 말이 뭐예요? 얻는 거 그렇지 말고 여기서는 설정하는 거. 그다음에 실은 소멸, 변경은 이전 또는 변경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전 또는 변경 다 같은 말이에요. 지상권 설정도 중개할 수 있고 지상권 이전도 중개할 수 있고 소멸도 중개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근데 소멸은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설정 이전을 중개할 수 있어요. 세 가지. 지상권 설정도 중개할 수 있고 지상권 뭣도 중개할 수 있다. 이전. 그럼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떻게 중개하느냐 예를. 그럼 이제 이걸 알려면 이제 지상권 개념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어차피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과목에서는 지상권 중개할 수 있냐 없냐 이걸 배워. 그죠? 그럼 공시법에서는 이걸 등기를 어떻게 하냐 이걸 배우겠죠. 민법에서는 지상권 개념이랄지 내용 전반적으로 배워. 그러니까 과목마다 다 지상권이라는 단어가 나와 안 나와? 나와. 근데 이제 그 어느 방향을 잡고 배우느냐 그 차이거든요. 우리 과목은 중개할 수 있냐 없냐 이것만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오신 분들 이 지상권 개념, 지역권 개념, 전세권 개념 몰라도 관계없어. 어차피 시간 지나면 다 알게 돼요. 이해됐어요? 네. 중개할 수 있냐 없냐만 우리 과목에서는 신경을 쓰면 돼요. 그럼 중개할 수 있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설정도 중개하고 뭣도? 이전. 그럼 어떻게 중개하냐? 지상권 예를 들어볼게요. 지상권이라는 것은 나무 토지를 뭐 할 수 있는 권리?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을이 여기다 뭘 지으려고? 건물 지었고 살려고. 또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러면 건물은 지어놓으면 이제 을 것이고 토지는 갈 것이죠. 그러면 여기 사용권을 취득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러면 이제 을이 A 개업공인중개소 찾아가서 여기다가 집 짓고 살고 싶은데 지상권 설정하고 싶다. 그러면 중개 좀 해달라고 의뢰를 맡길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개공이 갑하고 을 사이에 지상권 뭐요? 지상권 설정 계약서를 써주고 이건 설정이에요. 중개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지상권 설정이에요. 됐어요? 그러면 이전은 뭐예요? 이전? 이제 을이 이 토지를 지금 지상권 설정해놨어. 근데 건물을 아직 안 올렸어요. 근데 누가 이 토지를 욕심을 내? 병이 욕심을 내요. 병이 내가 아직 이제 정년퇴직도 하고 여기서 참 경치도 좋고 여기서 집 짓고 살고 싶다. 근데 이미 을이 설정해놨잖아요. 그럼 이제 자기가 하려면 지상권 이전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이거 이전이에요, 이전.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소 찾아가서 이전 이렇게 중개 좀 해달라. 의뢰를 맡길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개공은 이렇게 중개해주고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지상권 설정이고 이건 뭐요? 이전. 설정은 갑하고 누구 사이? 을. 이전은 을하고 병. 갑하고 병이 아니에요. 을하고 병 사이. 이해됐어요? 그러면 지역권도 마찬가지고 전세도 마찬가지고 셋 다 설정 이전 다 중개할 수가 있어 없어? 있어요. 자 이렇게 중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개 대상이 되는 건 지상지역 전세권 다 돼. 그러면 담보물권 중에서 담보물권 종류가 몇 가지요? 세 가지. 저당권 있고 유치권도 있고 질권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통틀어서 영익물권이란 말을 쓰고 있어요. 담보물권이란 말. 담보물권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됐죠? 네. 그러면 유치권은 뭘 유치권이라 그래요? 얘 하나만 대봐. 유치권 개념에 대한 예. 개념. 뭐 생각하면 쉬워? 유치장 생각해? 유치장을 생각해? 뭐 감옥 갈 일 있어? 잡아놓고 있는 거. 뭘 잡아놔? 건물을 잡아놓을 수도 있고. 그죠? 또 뭐 동산 유치 같으면 자동차 수리 맡기는 거. 예를 들면 카센터에다 자동차 수리 맡기잖아요. 그럼 카센터 주인은 뭘 가져올 때까지? 어떤 돈? 자동차? 수리비를 가져올 때까지 자동차를 뭐다? 유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점유해서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야. 안 돌려줘. 수리비는 한 50만 원 되는데 자동차는 5천만 원 돼도 안 돌려도 된다고. 그러면 둘이 합의를 해서 한 게 아니에요. 유치권은 합의해서 유치권 설정하자 말 한 자리 안 했어요.
근데 자동적으로 민법에 의해서 그 권리가 생겨 안 생겨? 생겨요. 그걸 뭐라 그래요? 유치권인데 약정 담보라 그래요? 법정 담보? 이걸 법의 규정에서 담보권이 설정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저당 같은 경우는 어떤 거 봐보세요. 저당이나 질권 같은 경우는 저당을 생각하면 저당은 둘이 합의를 해야 돼. 저당권 설정하자.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담보를 잡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법정 담보예요? 약정이요? 약정. 그래서 이제 왜 이게 필요하냐면 이 둘은 약정 담보인데 합의해서 담보가 설정되거든요. 담보 설정하자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되는데 유치권은 아무 말 없어도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법정이란 단어가 들어가면은 유치권 설정은 개공이 끼어들 수가 없어. 그래서 중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합의를 해야지 소개를 해주지. 그럼 법에 의해서 당연히 권리가 생기니까 개공이 중개할 수가 있어 없어? 없어. 이 법정이란 말이 들어가면 유치권 설정은 무조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설정은 안 돼. 그러면 이전은 돼요. 이전은 판례에서 중개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건 복잡하니까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일단 유치권 이전은 돼.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결론은 뭐야? 지상지역 전세권은 설정도 하고 이전도 다 중개할 수 있죠. 네. 근데 유치권은 설정은 돼 안 돼? 안 돼요. 뭔만? 이전만 된다. 이전만 중개할 수 있다. 뭔 사이였어요? 네. 그럼 다시 봐봐. 다시 봐. 다시. 근데 여기까지 해결됐죠? 해결됐어 안 됐어? 설정은 안 되고 뭔만? 이전. 안 되는 이유는 법정이란 말이 들어가니까. 법의 규정이니까. 끼어들 수가 없으니까. 됐죠? 그러면 출제자가 유치권 설정되냐 안 되냐 이렇게 물어보고 이전 되냐 안 되냐 이렇게 물어보면 좋죠. 근데 그냥 유치권이 되느냐 이렇게만 물어보면 중개할 수 있다고 답을 해야 돼요? 없다고 해야 돼요? 반반인데 여기 늦게 왔으니까 당첨. 유치권이 되냐 이렇게 물어보면 중개할 수 있냐 물어보면 없다? 이거는 있다. 왜 싸워봐? 좋아. 싸워봐. 저기는 하다 싸워서 이제 싸우기 싫대. 이제 여기서 싸워봐. 그렇죠? 여기도 짝꿍 하나 만들어. 그래서 내가 싸움 걸 거예요. 됐어요? 된다고 해야 돼. 된다고. 뭐가 되기 때문에? 이전이 되기 때문에. 일부가 되는 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출제자가 이 유치권이 중개할 수 있는 권리냐, 또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되면 하나 올라가고 안 되면 빠지는 거잖아. 그죠? 개수 묻는 문제 나오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알고 있어야 돼. 일부가 되는 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질권은 이제 전당포 생각하면 돼요. 전당포에 물건 맡기고 돈 빌려 쓴 거에 질권이라고. 근데 이 질권은 동산에 인정되는 권리. 어디만 인정되네? 반지나 시계 이런 건 동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중개할 수가 없어. 개공이 취급한 것은 부동산이에요. 그리고 저당은 부동산에만 인정되는 권리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설정 이전 다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담보 중에서는 저당하고 유치권은 된다는 소리고 무엇은 안 돼? 질권은 안 돼. 근데 유치권은 구체적으로 하면 설정은 안 되고 어떤 것만? 그러죠. 이제 일단 이 변경이. 그리고 이것을 뭐 하는 것이다? 알선. 알선이란 게 뭐예요? 연결해 준 거예요. 연결해 준 거. 갑하고 올 사이에 뭐 해 준 거? 연결해 준 거. 알선이야, 알선.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면 중개 개념이 일단 끝났는데 필요한 것만 몇 줄 보세요. 권리는 이거 얘도 많아. 많은데 뭐 1, 2월 달에 복잡하니까 이 정도만 할 거예요. 이해되세요? 밑줄 그어준 것만 공부해도 돼요. 자, 양가로 3번에 보면 동그라미 1번 그래갖고 중개행위 대상 권리 제목이 그거죠. 그 6번째 줄 보면 따라서 나옵니다. 두 줄만 밑줄 보세요. 이 따라서 두 줄은 되는 것들이에요. 되는 것들. 소유권 된다고 나와 있죠. 영익물권이 지상지역 전세권 된다고 했죠. 그리고 담보 중에서 저당하고 유치권은 된다고 했죠. 뭐가 없어? 그건 안 되니까 없는 거예요. 유치권은 이전만 되더라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환매권하고 임차권은 채권입니다. 채권. 둘 다 채권인데 이것도 돼. 환매권하고 임차권. 거기까지만 밑줄 그으세요. 그 두 줄은 다 되는 것들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자, D페이지 넘어갑니다. 일단 그 정도만 공부하시고. 자, 동그라미 2번을 보세요. 28페이지. 동그라미 2번을 보시게 되면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 나와 있어요? 이거죠. 득실 변경. 이거 밑줄 볼 건데 거기 첫째 줄, 두 번째 줄 보세요. 즉부터 밑줄 보세요. 권리의 발생.
또는 설정 그럽니다. 그죠? 변경 또는 뭐라 그래? 이전. 그리고 소멸, 통칭한다. 득실 변경이란 말은 설정, 변경, 소멸을 통칭한다.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줄을 보면 채권 행위는 매매교환 임대차 아까 채권 행위라고 했죠? 그거 중개할 수 있고 물권 행위에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은 설정 이전 동그라미, 설정 이전 둘 다 동그라미. 그러니까 지상 지역 전세권하고 저당은 설정도 하고 뭣도 하고 둘 다 하고 유치권은 아까 뭐만 한다 그랬어요? 법정 지상권도 마찬가지. 이제 법정 지상권 나중에 할 건데 이전 행위, 이전만 동그라미. 이전만 되는 거예요. 이전만. 이해되셨어요? 네. 이제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그거요. 나머지 건 놔놓고 일단 거기까지 체크했어요? 네, 그것만 이해하세요. 그리고 이제 양가로 3번 제목이 뭐요? 제목 알선만 동그라미 쓰세요. 알선이란 말은 연결해 준 것이다. 뭐 해 준 것이다? 연결. 자, 그러면 이제 중개 개념을 다 배웠어요. 자, 기본적인 건 배웠어요. 다 끝난 건 아닌데 기본적인 건 배웠죠. 그럼 이제 내가 확인 들어갈게요. 제대로 1시간 동안 제대로 이해했나 못했나. 아니면 옆 사람하고 싸울 생각만 했나 안 했나. 확인 들어갑니다. 잘 봐보세요. 토지 건물을 알선하는 것은 중개 맞죠? 네. 그러면 자동차를 알선한 것은 중개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 이유는 법정 중개 대상물이? 아니니까. 이해되셨죠? 네. 그러면 사람, 남자하고 여자를 소개해 준 건 중개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 이유는? 중개 대상물이? 아니에요. 알선은 맞죠? 알선은. 네. 알선은 맞아. 자동차 알선도 알선은 맞죠? 물건이 아니니까. 그러면 토지는 물건 맞죠? 네. 토지 개발할 수 있냐 없냐 상담을 해줘서 개발하면 좋냐 안 좋냐. 그것은 개발에 관한 토지 개발에 관한 상담은 중개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그래, 그것은 알선이 아니야. 상담은 조언해 준 거, 고민 해결해 준 거죠. 소개해 준 게, 연결해 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둘 다 충족이 돼야 돼. 물건도 충족돼야 되고 알선도 충족되고. 그러니까 상담은 알선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가 아니고. 이해되셨어요? 아까 자동차 알선은 맞는데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가 아니라는 소리지.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중개 개념 끝났어 안 끝났어? 끝났어. 그러면 중개 개념 하나만 더 하고 이제 들어갈게요. 중개 개념이 아니라 큰 2번. 중개의 3요소란 말이 있어요? 중개의 3요소는 뭐냐면 이거요. 우리가 이제 중개를 하려면 일단 물건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이게 이제 1요소예요. 중개 대상 물, 건물 또는 토지 이런 거. 그러니까 의뢰인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이거 2요소고. 그럼 3요소는 뭐요? 중개 행위자, 개공. 중개 행위자는 일반인도 될 수 있어요. 일반인도 알선할 수 있거든요. 계속하면 걸리지만. 그래서 이제 거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개공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3요소예요. 물건, 의뢰인, 개공. 자, 맨 밑에 물건, 의뢰인, 중개 행위자 나와 있죠? 중개 행위자 밑에다가 개공하고 개공 일반인, 개공 또는 일반인 그렇게 적어 놓으세요. 개공 그래도 틀린 건 아니에요. 중개의 3요소 그러면 개공 그래도 틀린 게 아니라고. 그래서 이제 중개 대상 물, 중개 의뢰인, 중개 행위자 이 셋 중에서 하나라도 빠져버리면 중개가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그래서 중개의 3요소란 말이 그 뜻이다.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중개 개념은 이번 파스 때는 이 정도 해서 끝낼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중개까지 하다 보니까 어느덧 1시간이 흘렀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쉬어야 돼. 그렇지, 쉬어야 돼. 아주 좋아라네. 그렇을 것 같습니다.